H.O.T에 초대해서 오신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아시죠? 지금 현재 뉴스킨 코리아에서 가장 이렇게 열심히 달리고 성과도 내시고 가장 핫한 이런 분들만 오시는데 이번에는 또 특별히 하모니 쪽에서 가장 핫한 분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오미정 수석님이 이승문 사장님이 강의를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이렇게 올려주신 적이 있는데 제품이면 제품, 사업이면 사업 진짜 완벽하게 풀어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듣고 싶었어요. 너무 기다렸고 그래서 우리 진짜 함성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분위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고 사장님 너무 멋지십니다. 진짜 두 분의 인상을 제가 들으면서 분발해야 되겠다. 여기서 진짜 너무 많은 걸 잠깐 앉아 있었지만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초대해 주신 그 최윤영 사장님 그리고 홍순여사 리더 사장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요. 저는 하모니 에이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길재 사장님 아시나요? 네. 네. 저희가 그냥 이길재 사장님을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그냥 이 세상 최고의 네트워커다라고 저희는 사실은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형제 라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실은 정말 세계 최고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모든 형제 라인들을 모아서 더불어서 함께 그렇게 사업을 성장해 내신 그런 너무나 훌륭한 사장님을 모시고 제가 사업을 하고 있고 사실은 저는 이제 하모니 에이스에서 고수클럽이라는 투잡 스쿨이 있거든요. 그 투잡 스쿨을 맡아서 총 책임을 지고 사실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잘해서 사실은 시켜준 건 아니었습니다. 잘해서 사업을 너무 잘해서 그 시스템을 맡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저기 홍 사장님이 얘기하셨듯이 내가 할 수 없었지만 뭔가 우선 하신 거잖아요. 내라고 하고 뭔가 시스템에 참여를 해서 내가 맡아서 그렇게 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잘하게 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뭔가를 맡겨주셨을 때 그냥 부족하지만 사실은 내라고 했어요. 내라고 했고 그것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사실은 잘하게 되는 사람으로 점점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스폰서 사장님이 내가 뭔가를 나한테 맡겨주신다면 무조건 일단은 내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할 수 노력하시다 보면 사실은 누구나 잘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반복된 수책이 제목이 좀 거창하죠. 사실은 오늘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사실은 반복의 힘이에요. 뭔가를 뉴스킨에서는 사실 거창한 거를 잘하는 일은 아니죠. 굉장히 소소하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초등학생들이 할 만한 일들 처음에 그렇게 느꼈었거든요. 근데 그런 일을 매일같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이 사실은 어렵잖아요. 근데 그 반복을 통해서 사실은 결과가 나는 일이 이 뉴스킨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내가 뭔가 매일매일 반복은 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일정 기간 반복하지 않고 정말 내가 뭔가를 이룰 때까지 지속해낼 수 있는 사실은 힘이 필요해요. 그죠? 며칠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몇 주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거를 내가 지속해내는 힘, 뒤에 있는 힘, 그게 사실은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있는 정말 간절한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2020년에 정말 반드시 이뤄야 되는 목표가 있으시죠? 만약에 대답을 크게 못했어. 그러면 괜찮습니다. 지금부터 찾으시면 돼요. 우리가 지금 12월이죠. 이미 2020년이 시작이 됐고 다음 프로모션의 기회가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내가 정말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를 나한테 물으셔야 돼요. 가슴속 깊이 물으셔야 돼. 그게 거창하지 않으셔도 돼요. 남들이 다 하와이 간다고 하니까 나도 하와이 갈래요. 남들이 루비 간다고 하니까 나도 루비 가야지? 라고 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나한테 정말 물어서 내 마음속 깊이 내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거 그것을 찾으셔야 되고 그것이 될 때까지 내가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만 내가 갖춘다라면 천천히 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 제목을 넣었어요. 혹시 달인 아시나요? 네. 달인 아시는 분들은 조금, 네. 저는 제가 TV를 잘 안 봐요. 누스킨을 하고 TV를 갖다 버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프로를 딸이 보내줘서 항상 보거든요. 근데 그 프로가 달인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달인이 너무 재밌었어요. 거기서 혹시 멘트 기억나세요? 초반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16년 동안 네네 16년 동안 예를 들어서 원통에서만 생활하신 무슨 그분을 모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멘트가 사실 너무 좋았어요. 16년 동안 저 사람이 정말 저렇게 했다라면 정말 달인이 맞지. 그죠? 그런데 반복을 하는 건 너무 중요하지만 내가 무엇을 반복하는지 사실은 더 중요해요. 방향이 잘못된 반복을 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목표와 맞지 않는 반복을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루비가 되기 전까지는 반드시 스폰서 사장님과 늘 점검하셔야 되고 내 스스로 늘 체크하셔야 된다는 거. 사실은 내가 그것만 잘한다라면 방향이 틀어지지 않기 때문에 반복을 하면 반드시 누구나 다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사실 지금 너무 떨려요. 왜 떨리는지도 모르겠어요. 네. 네, 좀 바지가 웃기죠? 10,000원짜리예요. 10,000원짜리인데 이게 10,000원짜리지만 제가 입어서 명품이 됐습니다. 네, 이거를 근자감이라고 해요. 근거 없는 자신감 뭐 이런 거. 근데 누스키는 근자감 가지셔도 됩니다. 왜 될까요? 파마네스가 근자감을 가지셔도 될 만큼 위대한 제품이기 때문에 누스킨의 사업이 그냥 여러분들이 내가 특별히 잘하지 않아도 그냥 나가서 막 전하셔도 쟤는 왜 저렇게 뭐야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이래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누스킨과 파마네스 그리고 누스킨 사업 자체가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막 전해도 사실은 될 만큼의 그런 강력한 내 어떤 파워가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의 전직은 피아노를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어울리나요? 피아노를 잘 치고 달란트가 있어서 한 건 전혀 아니었어요. 그냥 어느 날 어머님이 저를 불렀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배워보면 어떻겠니? 피아노를 배우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냥 생각도 안 했어요. 엄마가 올바른 길을 안내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네라고 했고요. 네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그때부터 피아노 연습을 주구장창합니다. 주구장창해요. 피아노를 연습하는 과정을 잘 모르시죠? 혹시 음악을 하신 분 있나요? 만약에 서울대학교 입시를 봐야 돼. 입시로 돌아가서 보면 서울대학교의 입시를 보려면 서울대학교에서 곡을 지정해줘요. 한 3곡 정도 지정해주거든요. 그러면 서울대학교를 가려고 하는 모든 전국에 있는 학생이 그 곡만 연습을 합니다. 근데 몇 년을 해요. 근데 그 몇 곡 안 돼요. 2곡, 3곡 정도거든요. 2곡, 3곡을 얼마나 반복을 하는지 몰라요. 제가 지금 반복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반복을 해서 대학교에 가서 딱 한 번의 기회가 주어져요. 실기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정말 얼마나 긴장이 되냐면 그냥 도가 어딘지도 몰라요. 이렇게 올라가면 건반이 안 보여요. 왜냐면 물론 무대 체질이고 타고나신 분들은 그게 가능하겠지만 저같이 그냥 엄마가 시켜서 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정말 지옥을 경험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반복을 해도 잘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 도가 보이지 않고 건반이 보이지 않더라도 놀라운 사실은 가면 그냥 하고 내려온다는 거. 제정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거쳐요. 누스킨이라는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미 성공하신 사장님들이 있고 이미 성공을 해서 정말 멋진 삶을 이루고 계시는 그런 사장님들을 우리가 늘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맞춰서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것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피아노를 가르치고 있을 때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살고 계시는 건설 설계 일을 하셨던 여자 사장님으로부터 누스킨을 전달을 받습니다. 저는 그분은 13층 사셨고 저는 8층 살았거든요.
어느 날 저를 찾아오셔서 누스킨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네,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그분은 건설 설계 일을 오랫동안 하셨고, 한번 제가 알기로 도면을 짜면 400만 원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한 3일 밤을 새서 도면을 짜면 400이 뚝 떨어졌었고, 저는 그냥 매일 열심히 피아노 레슨을 했었거든요. 학교를 나가고. 그래서 약간 수입의 차이는 있었어요. 하지만 왜 기분이 나빴냐면, 그분이 저랑 일단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친하지 않았고, 그리고 전혀 어울릴 수 없는 성향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다단계를 와서 나한테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빴었어요. 네. 그래서 누스캔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기분 나쁜 그 생각에 6년을 그분을 피해 다녀요. 네. 그러니까 같은 라인에 사는데 6년을 피해 다니는 것이 사실은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운 일을 해낸 거죠. 너무 어려워요. 그런 에너지를 딴 데다 썼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너무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너무 약간 흥미진진했어요. 저 여자가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면 나한테 분명히 180도 얘기를 자꾸 하니까. 그래서 듣기가 싫어가지고 막 8층에 엘리베이터가 섰다 내려오면 안 타는 거예요. 아니 13층에 섰다 내려오면 안 타는 거예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리크루팅 하고 싶었나 봐요. 그리고 리크루팅 하고 싶은 한 가지 이유가 있었대요. 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무슨 대화를 하는데 저는 사실 엄청 게으른 사람이에요. 피아노를 치니까 뭐 열심히 살고 부지런했을 것 같잖아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가서 지금 이제 군대 가고 대학교 가고 다 했는데 초등학교 들어가서부터 한 번도 알림장을 보지 않은 엄마. 네. 알림장은 본인이 보고 본인이 필요한 거는 엄마한테 얘기를 하고 얘기를 해서 엄마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지만 엄마한테 얘기를 안 하면 가서 그냥 혼나. 약간 그런 엄마였거든요. 굉장히 게을렀어요. 그랬는데 약간 어느 날 그분과 대화를 하는 중에 제가 그랬대요. 그분한테. 저는 사실은 약간 핑계를 댄 거였어요. 내가 열심히 살지 않고 부지런하지 않은 그리고 좋은 엄마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인데 그분은 되게 내가 봤을 때 일단은 열심히 살고 성실하고 막 이런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요 세상에 못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단지 내가 마음을 안 먹었을 뿐이에요. 그게 핑계라고 된 거였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말을 기억하시고 6년 동안 저를 리크루팅 하십니다. 네, 맞아요. 그죠? 저는 그게 진짜 그래서가 아니고요. 그냥 핑계였다니까요. 그냥 그분 열심히 살고 잘 사는 사람이고 나는 게으른 사람이니까 그냥 뭔가 나를 보여주고 싶은데 뭐 내세울 게 없으니까 그냥 그런 말을 던졌는데 그게 내면 속에 있었나 봐요. 그래서 그분이 누스킨을 포기하지 않고 저한테 전달하셨고 저한테 본인 아이 피아노를 가르치길 권유하셔서 제가 그 집에 가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중에 놀라운 일이 발생을 해요. 피아노 위에 예전에 이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사업이 좀 오래되셔서 예전에는 그 종이로 커미션을 우편으로 받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얼마가 입금됩니다라는 그 우편이 있었어요. 근데 내가 피아노를 열심히 가르치지는 않았나 봐. 막 거기 책장을 보다가 거기서 그 명세서를 봐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누스킨 코리아라고 되어 있고요. 거기 이렇게 찢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살짝 꺼내서 봅니다. 살짝 꺼내서 봤는데 저는 그분이 너무 열심히 하고 성실하고 막 이러니까 거기에 제가 생각하는 다단계잖아요. 몇 천만 원 이렇게 찍혀 있을 줄 알았어요. 네. 적어도 500 이상은 찍혀 있겠지. 그래서 살짝 봅니다 그거를. 근데 72만 원 찍혀 있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어요. 야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72만 원밖에 못 받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내가 보기로는 저 사람이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때 그 사장님은 낮에는 건설 설계 일을 하고 밤에 강의를 듣고 제가 알기로 막 11시 돼요. 집에 혼자서 맨날 뭐 대문 가방 막 이런 거 들고 걸어오세요. 맨날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래도 나쁜 사람은 아니었는데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심냐면 내가 누스킨을 할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도 내가 만약에 누스킨을 하면 우리 이 양반한테 오른팔이 돼줘야 되겠네. 그죠? 진짜 몰랐죠. 네. 여기서 박수 받는군요. 이런 데서 진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잘 좀 하지. 근데 맨날 혼자 오시는 거야. 내가 아는 다단계는 막 사람들이 몰려다니잖아요. 내가 다단계 때문에 너무 기분이 나빴다고 했잖아요. 막 사람들이 몰려다녀야 되고 막 같이 막 몇 명이 찾아와서 나한테 막 득달을 해야 되고 막 제품도 막 앵겨야 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늘 혼자 다니고 뭘 열심히는 하는데 72만 원을 보고 막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그게 가치를 몰랐어요. 72만 원의 가치를 모르고 세상에. 그러면서 내가 만약에 한 달 하면 오른팔이 돼줘야지. 그러면서 사실은 나중에 사업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오른팔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뭐 진짜 그렇게 하려고 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의 씨앗을 마음속에 심어놓은 것이 제가 그냥 사실은 스폰서 사장님하고 관계가 너무 좋으신 분들도 있지만 저희 별로 안 친해요. 지금도 안 친해요. 그냥 인사하고 그냥 끝이에요. 근데 그렇게 씨었던 그 마음의 씨앗이 계속 자라나 봐요. 여기서 그냥 결정적일 때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무슨 목표를 외치면 그냥 다른 사람들 눈치하고 내가 반을 뚝 잘라요. 만약에 오늘 20명이 모여야 돼. 그러면 10명 제가 할게요. 그냥 그게 자꾸 말이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을 잘하게 됐어요. 그래서 사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이기재 사장님이 예전에 저한테 어떤 말을 하셨냐면 한 명을 섬기고 내가 100명의 섬김을 받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다라고. 감동이죠. 근데 여기 뒤에 많은데 큰일 났네. 앞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스폰서 사장님 가는데 막 제가 오늘 파트너 사장님 너무 감사하게도 두 분이 같이 오셨지만 막 따라다니고 막 스폰서한테 잘하고 이러지 않아요. 친하지도 않다니까요. 근데 그 사업적인 마인드, 사업적인 마음에서만큼은 내가 스폰서 사장님한테 오른팔이 되어야 되고 내가 스폰서 사장님 목표의 50%를 책임지는, 왜냐면 오른팔이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사업을 초반에 진행을 합니다. 그게 저한테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됐죠. 너무 감사한 일이 됐고 그 작은 씨앗이 정말 많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좋은 사람은 아니고 누스킨도 사실은 요즘에 스타분들 많잖아요. 그죠? 너무 예쁘고 스타분들 많고 심지어는 막 영웅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 전혀 아닙니다. 근데 그냥 의리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마음속에 내가 스폰서 사장님에 대한 의리, 그리고 우리 파트너 사장님들에 대한 책임과 의리, 그리고 우리 팀에 대한 의리, 그런 것들이 많은 것들을 스스로 극복해낼 수 있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모님은 30년 동안 이태원에서 자영업을 하셨어요. 저희는 딸이 5이거든요. 제가 가게에서 태어났습니다. 예전에 가게에서 많이 태어나요. 가게에서 태어났고 제가 결혼을 하고 저희 큰아이가 5살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제가 25에 결혼해서 제가 30살이 될 때까지 부모님은 한 번도 가게 문을 닫지 않으셨어요. 두 분이. 그죠? 한숨이 나오죠. 네. 저희 어렸을 때 꿈은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은 게 꿈이었어요. 그냥 그래서 엄마가 피아노를 배워볼래 할 때 그 의미를 알았던 것 같아요. 나처럼 살지 않으려면 피아노를 배워, 이렇게 그냥 그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예스라고 했고 제가 기억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 그리고 특히 이제 가게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남자는 좀 자유로워요. 밖에 다니세요. 근데 왜 여자는 꼭 그래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자는 집에 와서 살림하고, 예, 애 키우고, 애도 5이란 말이에요. 우리 엄마 애가 5이니까. 5 키우면서 가게에서 아침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늘 가게에 계셨어요. 엄마를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가게를 가면 돼요. 저녁에도 잘 못 만나요. 왜냐면 저는 이제 뭐 피아노를 배웠기 때문에 늦게 이제 집에 도착하고, 하여튼 잘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엄마를 만나려면 가게를 갔고, 가게에 가면 늘 엄마가 열심히 살고 돈은 많이 버셨어요. 하지만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나이가 제가 점점 이제 차면서 같은 여자로서 저렇게도 살지 말아야 되겠지,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엄마 나이가 되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보니까 엄마처럼 지금 이제 노후에 부모님처럼 사시는 분들을 찾아보니까 정 없어요. 저희 부모님은 자영업으로 그렇게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노동과 시간을, 그렇게 대가집을 하셨지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노후 대책을 너무 잘하셨거든요. 그래서 임대소득으로만 지금 26년째 살고 계세요. 너무 잘하셨죠. 그리고 제가 시간이 흐른 다음에 제가 누스킨을 만났을 때, 저는 내가 부모님처럼 그렇게 임대소득, 뭔가 권리소득, 내가 일하지 않아도 나오는 뭔가 자산의 소득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알고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누스킨의 보상 시스템과 에이지락 그 두 가지를 보고 확신을 갖게 된 게 내가 3년 만에 우리 부모님이 인세소득, 월세소득으로 받는 소득을 반드시 만들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거는 그냥 확신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보상을 잘 했더니, 와, 이거는 진짜 안 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저는 사실은 처음에 제가 여기 누스킨에 강의 들으러 왔을 때 형제라인 사장님이 우리 스폰서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날라리는 어디서 데려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왜냐하면 좀 평범하진 않았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 두 번째 강의를 들으러 올 때 블루다이몬드처럼 하고 왔어요. 머리를 다 잘랐고 정장을 입고 그리고 두 번째 강의에 왔어요.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놀랐고 제가 그때 했던 스피치는 제가 첫 강의를 듣고 누스킨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고 왔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내 자신을 믿으면 되겠더라 그런 스피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3년 만에 누스킨에서 부모님이 만든 그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겠다는 나에 대한 믿음이 그때는 1000%였어요. 1000%. 네,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 제가 시간과 노동의 단축, 이게 정말 저한테는 누스킨에서 주는 큰 가치였어요. 왜냐면 부모님의 삶을 봤잖아요. 부모님이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 많은 시간 동안 쌓아서 만든 것이 결국은 임대소득이라는 노후의 어떤 그런 시스템 소득이었잖아요. 그래서 권리소득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미 알고 시작을 한 거예요. 하지만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봤으니까. 그러면 나는 노동과 시간을 30년 동안 지불할 것을 3년으로 압축할 수 있는 도구만 있다라면 할 수 있다. 그잖아요. 30년을 내가 노동을 지불할 수 있는 걸 3년 안에 압축해서 내가 노동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그 보상 시스템 안에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저는 사실은 사업 설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분들께 이 이야기를 하고 이걸로 사실은 마이스토리이자 사업 설명입니다. 제가 처음에 누스킨을 해야 되겠어 라고 결단을 했을 때 사실 결단하시죠. 결단해요. 그냥 뭐 다짐 뭐 이런 거 말고 그냥 정말 결단. 제가 누스킨을 잘할 것 같았어요. 정말. 왜냐면 내가 확신이 들었다 그랬으니까. 누스킨을 잘할 것 같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생각도 들었냐면 카드를 잘 지를 것 같았어요. 혹시 이해되시나요? 왜 주변에 A사 있잖아요. 뭐 그런 거 하면 빚을 많이 졌대. 막 이런 소문이 너무 많이 들었고 막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니야. 나는 누스킨을 분명히 잘할 건데 내가 내 성향상 카드도 너무 잘 긁을 것 같아서 사실은 결단을 하고 행동으로 옮긴 것 중에 하나가 카드를 다 잘랐습니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랐어요. 그게 얼마나 정말 대책 없는 일인지를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아직도 그날이 기억이 나요. 가위로 체크카드 하나를 남겨놓고 카드를 다 자르고 과감히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근데 그 쓰레기통에 버려진 카드를 보면서 내가 성공할 거라는 것을 알았어요. 적어도 내가 얘기한 3년 안에 부모님이 받고 계시는 권리소득을 받을 수 있겠다. 그거에 대한 확신, 그거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다짐을 하고 결단을 하고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정말 결단한 사람들은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일단 눈빛이 바뀌어요. 일단 눈빛이 바뀌고 그리고 말을 하지 않아도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요.
내가 아무리 일찍 올게요라고 해도 일찍 오지 않으면 아직 결단이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일찍 와야지, 시스템에 빠지지 말아야지, 템포화 해야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카드를 따른 그 행위가 스스로 환경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냥. 왜 그러냐면 집에다도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저는 누수킹 금방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누수킹으로 받는 돈만 쓸게. 그리고 카드도 다 잘라버리고. 그죠? 그리고 마티즈를 뽑았어요. 마티즈 타고 다니면서 빨간색 그거 타고 다니면서 사업을 잘해보리라. 그러니까 70 몇만 원, 저도 스폰서 사장님 따라서 70 몇만 원 받기 시작했는데 정말 죽을 것 같았어요. 그때는 처음에. 근데 말을 내뱉었죠. 그렇게 다 차단을 했죠. 그러니까 그냥 정말 벼랑 끝에 섰어요. 벼랑 끝에 서 있는데 나중에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악이 받쳐요, 사람이. 돈이 정말 없잖아요. 그럼 악이 받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요즘에는 4,000GV 하시잖아요, 목표로. 근데 그냥 3,000에 맞춰볼게요. 3,000GV를 해야 돼. 3,000GV가 처음에 쉽지 않죠. 해야 돼. 해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런데 2,850을 했어. 그런데 1시간밖에 안 남았어, 마감이. 그럼 카드가 필요하잖아요. 카드가 필요한데 카드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카드가 없는 게 어떻게 대책이 없어요. 그냥 대안이 없어요. 대안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방법을 쓸 대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뛰어대는 거예요. 안 되면 부탁하는 거예요. 안 되면 바리가랑이 붙들고 진짜 늘어섰어요. 그래서 그때 첫 번째 파트너 사장님이 전혀 모르시는 남자분이셨는데 갈바니 한 대만 사달라고 20번을 전화를 했어요. 병원에서 만났거든요. 병원에 이제 병문안 갔다가 너무 착하게 생긴 사장님이셔갖고 이렇게 약간 소통을 했는데 카트리지 포뮬러를 주문하셔서 카트리지 포뮬러를 갖다 주면서 갈바닉 한 대만 사달라고 그거를 20통을 전화를 해서 그분이 갈바닉 결국 삽니다.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병원에서 퇴원을 할 때 보니까 통원 치료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직장을 못 다니세요. 그래갖고 통원 치료하려면 어차피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선릉을 왔다 갔다 하셔라. 근데 오면 밥 사줄게. 이렇게 해갖고 이분이 오셔서 통원 치료하면서 계속 강의를 듣다가 비전을 보셔서 사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랬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내가 성공을 하려고 이곳에 들어왔다라면 내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게 결단이라고 봐요. 그래서 TV는 치우셔야 돼요. 네. 애가 보니까 같이 동달아서 맞춰서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근데 TV는 치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 몇 시에 나와서 내가 그날 정해놓은 핑퐁 하시잖아요. 정해놓은 그거를 해내지 않으시면은 집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초기 때 정말 더 그렇거든요. 예, 그 뒤에 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파트너 선생님이 어느 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열정이 떨어지질 않냐. 아무리 봐도 약간 이상한 거 아니야. 왜냐면 우리가 광결라 그러잖아요. 계속 열정이 막 지속되면 그죠? 약간 오해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열정도 습관인 것 같아요. 열정도 반복이에요, 사실은. 내가 열정이 자꾸 떨어지는 것도 반복이잖아요. 열정이 자꾸 떨어지는 거 반복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내가 자꾸 열정을 끌어올리는 반복을 하셔야 되고요. 그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사실은 열정을 떨어지는 순간 제가 금방 알아요. 그래서 얼른 상황을 바꿔내는 거죠. 그래서 열정은 사실은 횟수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는 특히 초기 때는 그래요. 특히 초기 때는 무조건 횟수를 늘리는 것이 사실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횟수를 늘려야 될까요? 명단. 그죠? 명단 작업하시죠. 여기 사장님들 너무 명단 다 잘 하시죠? 저는 명단이 없었어요. 명단이 딱 2명 있었습니다. 큰언니, 둘째언니. 네. 강의에도 맨날 써요. 왜냐면은 그게 사실이니까. 큰언니, 둘째언니 2명의 회원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피아노라는 걸 오래 치다 보면 별로 남하고 소통하면서 살지 않아도 돼요. 네. 나도 남 안 건드리고 너도 남 건드리고 그리고 사실은 혼자서 뭐를 하는 게 너무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옷도 혼자 사러 가고 영화도 중학교 때부터 혼자 봤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혼자서 하는 게 시간도 아끼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의 생각을 내가 왜 들어야 되는데 맞춰야 되는데 그런 게 불필요한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명단을 늘리라고 하니까 제가 그때 명단이 없는 거예요. 누스킨을 잘하겠다는 확신은 들었어. 그런데 명단을 쓰라는데 명단이 없어요. 딱 2명을 쓰고 나니까
그쵸. 그래서 그때부터 뭐를 하냐면 명단 늘리기를 했어요. 그냥 명단이 없으면 어때? 늘리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오고 가는 사람들의 명단을 다 쓰고 시작했어요. 그냥 세탁소 아저씨, 거기서 만난 아줌마, 뭐 세탁소 갔는데 어떤 분이 바지를 줄이고 계세요. 그럼 바지 줄이는 걸 막 도와주고 이분의 명단을 넣는 거야. 그렇게 명단을 늘려가기 시작했거든요. 만약에 여기 계신 사장님들 중에 내가 일주일이 지나도록 새로운 이름이 석자가 내 명단에 올라오지 않는다라면 조금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새로운 명단이 올라오기 시작하면 사실은 에너지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할 일이 많아지거든요. 소통도 해야 되고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든 데모해야 되고 초대까지 연결을 시켜내야 하니까 그런 어떤 일렬들의 어떤 이런 것들을 해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명단이 있어야 그분을 대상으로 이런 걸 하잖아요. 그래서 명단을 늘리는 작업을 지금 명단이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먹고 쓰고 바르고 왔다 갔다 하고 생활하시니까 그래서 계속 명단을 올리셔야 되고요. 전화는 제가 스폰서님한테 물어봤어요. 제가 루비가 너무 되고 싶은데 루비를 어떻게 하면 갈까요? 라고 하니까 사무실에 매일 출근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3번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매일 출근하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그죠? 근데 알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 매일 나옵니다. 그때부터 매일 나오는데 나오면 사실은 뭐 사람들이 있을 때도 있지만 없을 때도 있어요. 근데 저희가 책상이 그때 이렇게 벽에 붙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앉아서 벽에다 머리를 진짜 쳐박고요. 명단이 없으니까 명단을 쓰면 명단이 몇 명 안 써져요. 그러니까 막 명단을 생각하는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뉴스킨을 시작하기 바로 전에 만난 어떤 여성분이 있었어요.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굉장히 잘 웃고 미소가 예뻤거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전화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명단에 쓰고 그분한테 전화를 시작합니다. 전화를 했는데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멘트가 뜨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나 보네? 생각했죠?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출근했잖아요. 전화를 해서 뭔가 소통을 하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전화를 또 해요, 그분한테. 근데 또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놀라운 건 그걸 6개월을 합니다. 전화할 데가 없었다니까요. 명단이 없으니까요. 근데 전화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무실에 아무도 없을 때는 스피커폰을 해놓고 이렇게 눌러요. 그리고 따라해요. 고객의 사정. 이해되세요? 거기 멘트가 고객의 사정으로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나오니까 내가 따라하는 거예요, 그냥. 고객의 사정으로 오늘도 전화를 받을 수가 없네. 근데 명단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너무 누스킨 사업을 잘할 것 같은 거 그냥 나 혼자 생각해. 그래갖고 6개월을 전화하는데 어느 날 전화를 받았어요. 오늘은 갑자기 여보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당장 만나. 진짜 노래 가사 있잖아요. 당장 만나. 왜냐면 어디 있냐? 당신이 어디 있냐? 내가 너무 다급하게 물어보고 그냥 뭐 무대뽀로 당장 만나자고 하니까 어딨냐 그랬더니 역삼에 있대요. 당장 만나자. 이유도 몰라요, 이분은. 그래서 내가 갔어요. 왜냐하면 이거를 해야 되는데 명단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6개월에서 받을 때까지 한다. 근데 다행히도 그분이 받아줘서 너무 감사했죠. 갔죠. 그래서 그분을 만나서 내가 누스킨을 시작했고 넌 나랑 누스킨을 하자. 그랬더니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친구가 누스킨을 해서 화이트닝 제품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절망스럽잖아요. 근데 절망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러면 너는 모르지만 나는 내가 너한테 6개월이나 전화를 했어. 그죠?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한 명을 소개해야 돼. 그래서 그런데 그날이 화요일인가 그랬어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해. 너무 웃기죠? 그냥 나는 내가 노력한 거에 대해서 보상을 받고 싶었어요. 6개월 전화했으니까 금요일까지 나한테 한 명을 소개해. 그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오세요. 한 명을 소개한 거예요. 놀랍죠? 그때 가서 첫 번째 ARO라는 걸 넣어요. 첫 번째 ARO를 넣었는데 에이지락 트랜스포메이션을 넣고 ARO가 44,000원이 할인됐어요. 그때. 그러니까 그냥 ARO로 넣었거든요.
뒤에 저희가 지금 집중하고 있는 거 사실은 굉장히 ARO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ARO에 대해서도 나올 건데 일단은 그렇게 해서 그분이 제품을 쓰게 됐고요. 그 다음 달에 난리가 났어요. 그분도 이제 부동산 일을 하시는 분이셨는데 제가 사기꾼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동산에서. 왜 그랬냐면 ARO를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해를 못 하신 거예요. 자기 카드를 가지고 맘대로 긁었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이 ARO에 대해서 입이 탁 닫혔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사실은 한 건도 ARO를 넣지 않고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그분하고는 끝까지 내가 6개월 동안 전화를 해서 만난 분이니까 제가 끝까지 끌고 가요. 한 5년 정도까지 한 명도 소개하지 않다가 요번에 딱 한 명을 소개했는데 아주대 간호사를 소개했어요. 그래서 저의 목표는 그 아주대 간호사를 사업자로 만드는 겁니다. 네, 6개월이 걸릴지 6년이 걸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그런 일은 생긴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괜찮죠. 그냥 저같이 하실 수 있죠. 내가 될 때까지 반복하면 결국은 결과는 나와요. 네,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소통은 사실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가끔 이제 나중에 소비자분들이 좀 많이 생기고 하다 보면 일이 바빠지고 하다 보면 내가 분명히 이분한테 전화를 해야 될 때가 있어. 근데 그 타이밍을 놓칠 때 있잖아요. 근데 소개를 받아서 아직 친하진 않아. 약간 대면대면해. 근데 뭔가 타이밍을 놓쳤어. 나중에 전화를 하기는 해야 되는데 소통을 안 하다 보니까 전화하기가 너무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저는 일단은 액션을 먼저 합니다. 일단 전화기를 눌러요. 전화기 안 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받으면 뭐라고 멘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때 항상 써먹는 게 언니가 사실은 한 2주 전부터 약간 거짓말 하는 거죠. 2주 전부터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제가 참다 지금 전화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 그분이 거짓말인 줄 알죠. 알아요. 근데도 그냥 기분이 안 나빠. 그냥 미안하니까 이렇게 얘기하네? 이렇게 받아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로 만약에 서울 신도림을 지나가 그러면 그냥 그 신도림 근처에 있는 모든 소비자한테 그냥 전화를 해요. 그걸 좀 습관화해요. 그래서 운전하면서 사실 전화하면 안 되는데 그냥 어쩔 수 없더라고요. 운전하면 전화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 근방, 영등포 근방에 있는 모든 소비자들한테 전화를 해요. 왜냐면 따로 시간을 내서 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냥 전화했어요. 근데 사람이요,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나한테 전화를 하는 거하고 내가 그냥 전화했어요. 언니 목소리 듣고서 그냥 했어요. 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감동이 달라요. 우리가 그냥 정말 생각하지 못했는데 이 사람은 일을 하니까 누스킨 얘기만 할 것 같고 뭔가 누스킨으로 만났으니까 그런데 내가 그냥 전화했어요 언니. 그렇게 전화를 하는 걸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한다는 걸 제가 나중에 알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소비자분들이 강력한 힘이 되셨어요 처음에. 그리고 소개도 많이 해주셨고 제가 그렇게 소통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파트너 사장님들한테도 그냥 전화를 많이 합니다. 그냥 해요. 그냥 해. 왠지 스폰서님이 전화하면 내가 뭔가 잘못해서 전화했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그거 아니고 그냥 해요. 그냥 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통하게 되고 나중에 결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해야 될 때 그 마음이 모여서 이그낫이 되더라는 걸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냥 잘하고 있는 거는 나만 체크하시면 돼. 내가 잘하고 있는지 내가 정말 마음속 깊이 내가 간절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만 체크하시면 되고 소통은 그냥 하셔야 돼요.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면 사실은 나도 어렵고 상대도 어려워지거든요. 그냥 사랑하고 그냥 좋아하고 그냥 전화 통화하고 소통하다고 그냥 만나다 보면 사실은 이 일이 자동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계속 예뻐지실 거고 건강해지실 거고 계속 내가 뭔가 변하는 거를 그 친구가 알아챌 거니까. 그래서 그냥 하시면 되는데 횟수를 늘리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내가 명단, 전화, 그리고 소통, 그리고 만남, 데모, 초대 이런 것들을 정말 얼마나 열심히 반복하고 있는가 방향에 맞춰서 체크하시고 반복의 힘이 위대하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지칠 때마다 한 번 더 그렇게 해나가시면 정말 좋으실 것 같고 그 힘이 결국은 자신감으로 이어집니다. 네, 뒤에 동영상 하나 보실게요.
한국에서는 솔직히 실력 차이가 많이 안 나는데 얘네들은 되게 차이가 많이 나요. 실제로 가보면 전혀 차이가 안 나요. 물론 걔네들이 잘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실제로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얘기냐면 공포심이 증폭되는 것처럼 솔직히 얘기하면 좀 잘하는데 엄청 잘한다고 생각해요. 일반 축구 팬들 좀 못하는데 엄청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려면 엄청나게 잘하는 것처럼 좀 못하면 선수도 아닌 것처럼. 왜냐면 그래야지 뭐 이게 자극적이가 되는 기사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2000년 월드컵 때 실제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러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알고 나서 우리 선수들이 이제 자신감이 많이 올라가는 거죠. 정상적이 됐거든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자신이 없어. 나 자신감 갖다 자신감 갖자. 이런다고 자신감이 나오지 않아요. 자신감은 어디서 나오냐면 실력에서 나와요. 실력에서. 내가 실력이 있으면 자신 있는 거야. 내가 수학 뭐 자신 있으면 시험 볼 때 자신 있는 거야 그냥. 근데 왜 긴장되고 떨리냐? 자신이 없으니까 반반인 거야. 그게 두려움이야.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신감을 어떻게 회복하냐. 근데 자신감은 내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첫 번째는 실력이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 그렇죠. 맞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으니까 눈컵 한번 들어볼래요? 자신 있지. 네. 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쌀 수 있는 일은 자신이 있어. 그래서 자신감, 굳이 자신감도 필요 없지. 근데 이제 내가 실력이 있을 때 자신감이 생기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내가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면 자신감이 생겨. 노력 자체에서 오는 자신감이 있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난 자신감이 없어 어떤 분야에서인지 그러면 딱 두 가지 하면 돼. 실력을 쌓든가. 지금 현재 실력이 부족하면 아주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 노력을 하든가. 그러면 자신감이 그러니까 내가 중고 네. 앞에 멘트가 되게 좋아요. 조금만 잘하면 엄청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조금만 못하면 엄청 못하는 것처럼. 근데 누가 그렇게 시켜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요. 느껴지시죠? 네, 그래서, 넣어봤고요. 자신감이 없다면 해야 될 거 두 가지. 실력을 쌓던가. 아니면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을 하던가. 정말 충분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노력을 하면 정말 하늘이 저를 돕습니다. 그래서 하시면 돼요. 충분하다고 내가 스스로 저만 알고 있잖아요. 각자 자기만 알아요. 내가 충분하다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체크해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존심, 자존감 이야기 너무 많이 들으시잖아요. 저는 자존감이 정말 높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존심도 높았어요. 자존심도 높았어요. 근데 뉴스킨을 하면서 저희가 자존심은 다 내려놓고 자존감을 높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자존심을 꼭 한 명한테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사실은 스폰서 사장님이에요. 일찍 오라고 잔소리 듣는 거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잔소리 하기 전에 일찍 오는 거예요. 잔소리 듣기 싫어서.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뭐 삼천지부의 해야 된다고 그거를 굳이 말을 한 다음에 하는 거라 어차피 할 건데 내가 자존심이 너무 상해. 그거를 못 해내는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해내지 못한 그게 왜냐면 저희가 어쨌든 그 조직도를 스폰서 사장님 보시잖아요. 보잖아요. 나는 안 보이지만 스폰서 사장님 보잖아요. 그게 자존심이 너무 상하는 거예요. 근데 카드는 없지. 그러니까 얼마나 떼었겠어요. 그거를 자존심을 지키려고 정말 노력했어요. 스폰서 사장 한 명한테만 그랬어요. 랠리에 안 간다고 어차피 올 건데 막 이리 핑계대고 저리 핑계대다 잔소리 해야 오시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게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어차피 갈 건데. 그러면 가야지. 일찍 그냥 1번으로 오고 1번으로 등록하고 그 자존심을 지켰어요. 처음에
그거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나는 파트너도 없고, 그잖아요. 그죠? 내가 막 매출이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막 성공을 하겠다고 확신은 들었지만, 여기서 뉴스킨에서 막 해야 될 건 너무 많고, 살림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막 많은데, 그 자질구레 한 것들을 내가 막 스폰서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너무 상했어요. 왜 비즈니스 한다고 왔는데 왜 내가 내 입에서 주절주절 핑계를 대고 있지? 이게 자존심이 너무 상했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은 스폰서 사장님한테 반드시 지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폭발하실 거예요, 진짜. 그리고 생각의 크기인데 특히 이제 저희도 여성분들이 되게 많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하러 와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데 생각이 좀 작고 생각이 그러면 사실은 너무나 사소하고 소소한 거예요. 저도 그랬었고 너무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거예요. 진짜 너무 에너지 낭비가 많은 거예요. 생각을 좀 크게 하고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장착을 했더니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아무 일도 아니라는 걸 시간이 지나면 아는데 그때 그 당시에는 왜 그렇게 그게 진짜 엄청 큰 일처럼 그렇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비즈니스적인 마인드를 장착하는 거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요. 계속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이 안에서도 계속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일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조직이 커질 때는 절대로 조직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계속 사건 사고가 계속 터져요. 우리 조직은 왜 이래, 우리 팀은 왜 이래, 이게 아니고요. 사건 사고가 계속 터진다라는 건 우리 조직이 폭발 직전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긍정적인 해석이에요. 내가 소비자를 만나건 파트너 사장님과의 관계건 스폰서 사장님과의 관계건 항상 일은 터져요. 일이 안 터질 수 있나요? 죽으면 안 터지지. 사는 것도 그렇잖아요. 사는 것도 연속적으로 뭔가 계속 사건 사고가 터지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사실은 삶이잖아요. 누스킨이라는 비즈니스긴 하지만 사실은 삶과 똑같아요. 그래서 하다 보면 계속 뭔가 일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일을 어떻게 해석하냐가 사실은 너무 중요해요. 내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만 있으면 사실은 어떤 문제도 다 해결이 돼요. 어떤 문제도 해결이 되고 그게 팀에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잘했던 것 중에 저는 사실 나중에 아시겠지만 제가 이길재 사장님이 6대 스폰서 사장님인데 그 6대 스폰서 사장님을 다이아몬드 된다면 6대인 줄 알았어요. 이해 안 가시죠? 우리가 6명을 외치잖아요. 부부 사업자가 있었는데 그 분이 1대, 2대 이렇게 쭉 가는 줄 알고 이길재 사장님이 6대인데 6대가 아닌 줄 알았다니까요, 저한테. 제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여튼.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해요. 근데 제가 잘했던 건 뭐냐면 긍정적인 해석이었어요. 아까 72만원짜리 명세서를 봤을 때 긍정적인 해석을 해놓은 거죠. 그게 저한테 엄청 맞아요. 네, 그죠. 카드를 잘랐을 때 긍정적인 해석을 해낸 거예요. 결국은 난 잘할 수밖에 없겠네. 그죠. 뭔가 상황은 계속 닥치고 뭔가 상황은 계속 일어나요. 하지만 긍정적인 해석을 연습해보세요. 그걸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거든요. 누스킨이 아니어도 내 삶 자체가 바뀌어요. 네, 그렇게 해보시면 좋고 입체적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저는 앞에 서 있고 여러분들은 앉아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앞만 보시죠. 근데 뒤에 계신 스폰서 사장님들은 우리의 뒤통수를 보고 있죠. 그죠? 근데 저는 항상 데모를 가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할 적에 입체적인 사고를 많이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일단 저 창 너머에서 우리를 한번 봐보는 거예요. 지금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가 몇째 줄에 앉아있고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죠. 앞에는 강사가 있고 여기 사장님 앉아 계시고 내가 이렇게 쭉 있는데 내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봐보세요. 위에서 보는 거야. 하늘에서. 네, 하늘에서 한번 봐보면 내가 어떻게 앉아있는 모습까지 보여요. 내가 팔짱을 끼고 앉아서 보는지 다리를 끼고 앉아있는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지 그런 것도 사실 다 보이거든요. 근데 데모를 하러 갔을 때도 그 입체적으로 내려다보는 걸 하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보여요.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그것도 한번 반복을 해보시면 너무 도움이 많이 되세요. 내가 리크루팅을 하러 갔는데 내가 리크루팅을 하러 간 사람이 딴소리만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죠? 방향이 안 바뀌어.
생각해. 내가 분명히 이 친구를 뭔가 목적을, 어떤 사업적인 뭔가를 전달하러 갔는데 엉뚱한 것만 하고 올 수도 있어. 앉아서 드라마 얘기만 하고 올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거를 하든 내가 입체적인, 그러니까 여기서 공간을 나와서 이 상황을 보면 내가 몇 번째 자리에 앉아야 되는지도 알아요. 나와요. 내가 성공을 하려면 몇 번째 자리, 어디쯤 앉아야 되겠다. 내가 강의를 들을 때 내가 어떤 액션을 해야 되겠다. 내가 앉아있을 때 등을 펴야 되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미팅할 때도 한번 적용을 해보세요. 내가 스폰서 사장님의 자리에 앉아있고 내 팀원들이 앉아있는 상상을 해보시고 뭔가 입체적인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내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 내가 깊이 있게 상대를 이해하기도 하고 이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되게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입장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하고도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열정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했던 사람은 맞지만 사실은 누스킨도 삶이잖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없지 않았어요. 저도 어느 날 사람한테 상처를 받은 일이 있었거든요. 사람한테 상처를 받고 나니까 죄송해요. 사실 이거 조금만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막 에코가 나오시면서 상처를 받고 나니까 그 상처가 너무 깊이 들어온 거예요. 네. 약간 그런 거죠. 내가 그냥 뭐 대충 하고 있었으면 그 상처가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너무 열심히 열정적으로 하는데 갑자기 상처가 훅 들어오니까 그게 숨을 못 쉴 정도로 힘들었고 이런 얘기 드려도 될까요? 한 2년을 제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가 돼요. 근데 여기 지금 시스템의 중요성이라고 써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독화살을 맞았어. 누가 나한테 독이든 화살을 사자마자 확 쐈어요. 그러면 당장 뭐를 하셔야 돼요? 내가 살라면. 네. 네, 엄청나십니다. 티날로 2020년 폭발. 아주 어때요? 그죠? 해독을 해야죠. 아니, 일단은 독화살을 쐈어. 그러면 독화살을 뽑아야죠. 일단은 뽑고, 그죠? 해독을 해야죠. 독을 없애야 되잖아요. 근데 독화살을 맞았는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독을 빼낼 생각을 안 하고 이 독화살을 누가 쐈는지를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2년을 가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은 짓이었어요. 너무 어리석고 나는 계속 독이 번지고 있는 줄 모르고 이 독화살을 누가 나한테 쐈지 거기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러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화살을 누가 나한테 쐈다.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빨리 독화살을 빼고 해독을 하셔야 돼요. 해독을. 티아라이드만. 네. 해독을 하시면 돼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살려고 하지 않고, 독화살 쏜 놈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그때, 제가 만약에 시스템에 있지 않았으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저는 제가 그 당시 제가 너무 심리적으로 힘들고 그랬을 때 너무도 감사하게 이길재 사장님께서 금요 아카데미라는 거 운영하고 계셨는데 금요일날 오전에 하는 거였거든요. 거기에 한 200명 정도가 오세요. 그때 백만장자 임지선 사장님이 교장이셨고 임지선 사장님은 저보다 훨씬 어리죠. 근데 핀도 저보다 높았고 그룹도 컸고 근데 저는 뭐를 했냐면 문 뒤에서 표를 받았어요. 근데 파트너 사장님 한 명도 오지 않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연합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스폰서 사장님도 없고 우리 그룹 사람들이 그 시스템에 한 명도 오지 않았어요. 근데 저는 가서 표를 받아야 돼요. 이렇게 뭐 강의라도 시켜주면 좋잖아요. 그게 아니라 뒷문에 서서 표를 받아요. 근데 그걸 2년을 하거든요. 마음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업을 못하던 사람이 아니었고 잘하던 상태에서 내가 2년 동안 문 앞에서 표를 받는데 정말 어떠냐면요. 이길재 사장님이 스폰서 사장님인데도 불구하고 가서 인사를 못해요. 내 스스로 쪼그라든 거죠. 자신이 없어진 거예요. 너무 자신감이 없어지고 근데 그거를 왜 갔는지 아세요?
아무도 안 온다니까요. 우리 팀은 아무도 없어 거기에. 거기 왜 갈게요? 네? 아니요, 무슨 에너지예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강의를 들어도 거기서 강의를 해도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아요. 죽을 것만큼 힘들었다니까요. 근데 네, 맞아요. 책임감 때문에 갔어요. 책임감 때문에 거길 가서 서 있는데 그 2년이란 시간 동안 너무 많이 성장을 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스스로. 네, 감사합니다. 너무 많이 성장했어요. 처음에는 독한을 쏜 사람이 너무 있잖아요. 근데 계속 독이 번지는데도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내가 스스로 일어나야 된다는 걸 나중에 깨달아요. 나중에 깨닫고 나를 치유하기 시작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시스템을 내가 힘들어서 진짜 다리를 질질 끌고 가고요. 금요일 아침이 되면 그 목요일 저녁부터 거기를 갈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고민하는데 정말 미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갖고 그 시스템에서 2년 동안 문 앞에서 표를 받고 지금은 어쨌든 고수클럽이라는 그 시스템을 맡아서 운영하게 됐잖아요. 시스템이 생명줄이라는 생각 그 이후에 하게 됐어요. 왜 그렇게 스폰서 사장님들이 시스템을 그렇게 강조하는지 듣기 싫잖아요. 처음에 듣기 싫어요. 그죠? 나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정말 지나고 나서 보니 내가 그 시스템에서 표를 받는 걸 해내지 못했다면 지금의 내가 있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 2년 동안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하는 그 상황에서 표를 받는 그 시간이 지옥 같았지만 그 시간이 있어서 감사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사랑과 감사는 너무나 중요하다. 요번에 미국 컨벤션 갔을 때 나온 이야기예요. 가장 큰 동기는 사랑이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적어도 내 자신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내가 우리 에이스 하모니 에이스에서 대표로 그래도 거기 들어가서 표를 받고 있는 일을 할지언정 내가 그런 행동, 빠지는 행동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것이 내 자신에 대한 그냥 사랑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감사가 쏟아질 때 그때 우리는 성장할 수 있다는 생각을 그 이후로 하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감사할 줄 몰랐어요, 사실은. 그냥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가 그 정도 커미션 받는 거 당연하지. 파트너 사장님들이 내가 하라는 대로 해야 되는 거 맞지. 내가 스폰서 사람한테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그게 그만이었던 거죠. 너무 감사한 마음이 생겼고 정말 감사가 쏟아질 때 그때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진짜 저도 그렇고 여기 POT 사장님들도 정말 감사가 쏟아지는 그런 그룹을 만들면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면서 너무 맞습니다. 그래서 누가 스폰서 사장님이 뭔가 시스템을 맡겨주시면 쉽게 살기로 그냥 붙어 있으세요. 그러다 보면은 나한테 기회가 옵니다. 저한테 기회가 와요. 그리고 저는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 반드시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특히 루비를 갈 때 저는 혼자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루비를 갈 적에 혼자서 루비까지 가는데 사실은 대리점 20개를 만들면서 갔어요. 놀랍죠? 그때 폭발적인 에너지를 제가 평생 써야 돼요. 죄송합니다. 콧물이 나오네요. 제가 평생 써야 되는 에너지를 그때 다 쓰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그때 잘했던 거는 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 때문이었어요. 그냥 누가 가르쳐서 한 게 아니었고요. 너무 잘하고 싶으니까 뭐를 했냐면 잠들기 전에 1시간 전 약간 의식 같은 거였어요. 내가 성공하고 내가 루비가 가고 싶은 의식 같은 거였거든요. 타임테이블 다 쓰잖아요. 지금은 3P 바인더 다 쓰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뭐 그거를 꼭 해서가 아니고 저는 그냥 내일 아침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을 그냥 종이 한 장에다 썼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것까지 썼냐면 뭔가 제가 굉장히 덜렁거리고 집중이 잘 못하고 이러니까 몇 시에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니한테 언니 호전 반응이 일어나신 분이야. 그러면 요때 전화를 해서
어떤 메시지를 나눠야 되는지, 무슨 질문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시 본사차를 타서 몇 시에 갔다가 몇 시에 여기에 도착을 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을 먹고, 그냥 그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썼어요. 아주. 그래서 뭐를 했냐면 그 다음날 그거를 쓰고 잠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져요. 그죠? 일어나는 시간이 정해지고 그 종이 한 장을 들고 여기 성능을 해집고 다니면서 그 일을 했어요. 그냥 누구 강의를 듣고 뭘 하고 그래서 종이에다가 써놓고 다 지우는 거예요. 종이에다가 써놓고 막 지워요. 이게 줄이 다 지워지면 집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종이 한 장을 막 들고 성공했네라고 생각하고 집에 갔어요. 근데 그게 되게 심플해요. 왜냐면 이게 지금은 노트를 다 들고 다니시고 막 하지만 저는 복잡한 걸 일단 잘 못하거든요. 근데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걸 다 해내야 뭔가 될 것 같은데 자존심이 세니까 스폰서 사장님이 잔소리 하기 전에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여튼 엄청 자세하게 적어요. 엄청나게 자세하게. 그렇게 해서 그거를 짝짝짝짝 줄긋기를 하면 희열이 막 느껴져요.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내가 만약에 오후 6시에 끝냈어. 그러면 6시에 집에 가는 거예요. 끝나면 가는 거예요. 끝나면 가요. 근데 못 끝냈어. 그러면 하고 갔어요. 그게 어떠한 일일지라도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1년을 했더니 루비를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20개 대리점을 만들어줬거든요. 진짜 내가 그것도 반복이잖아요. 그것도 반복이었죠. 내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나와서 오늘 스케줄을 체크하시는 반복을 하고 계시다라면 안 된다는 거죠. 전날 밤에 전날 내가 오늘의 스케줄이 다 나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몇 시에 사무실에 도착하니까 미팅 시작하기 전에 몇째 줄에 어디에 내 자리에 앉는 것까지 나와요. 거기는 내가 제일 먼저 올 거야. 내 마음대로 정해서 앉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래서 집에서 문을 닫고 나오는 순간 머리 생각을 안 했어요. 생각을 하는 순간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종이대로 했어요. 종이대로 했어요. 그 종이가 내비게이션 같았어요. 진짜. 근데 그게 어떤 효과가 나타난지 처음에 모르고 했는데 한 달이 가고 6개월이 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내가 스스로에다 자신감이 정말 옆 밑에서부터 올라와요. 왜냐면 나는 다 해내는 사람이야. 그게 해내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거를 정말 해보세요. 그거를 만약에 내가 한다라면 그러면 양이 많지 않아도 돼요. 하지만 내가 약속한 거는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맨날 종이 한 장씩을 들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스폰서 사장님과의 미팅을 적지 않으면 스폰서 사장님이 미팅을 해줄 시간이 없으니까 저희 스폰서 사장님하고 저는 사실 앉아서 미팅한 적이 거의 없어요. 루비 갈 때까지. 왜냐하면 지나가다 만날 미팅이야. 왜냐면 그 안에 스케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폰서는 나중에 제가 루비 가고 나서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만날 시간이 없었다고. 트레이닝을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트레이닝은 그냥 103호에서 하는 거 계속 듣고 따라하고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적어서 그걸 그냥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생을 바꾸는 시간은 무조건 잠들기 전 1시간이에요. 그것만 내가 한다라면 오늘 잘 못하셨을 때도 오늘 밤부터 해보세요. 오늘 밤에 내일을 적으셔야 돼. 내일은 내가 오늘 정해야 돼요. 내일을 내가 정하지 않으면 내일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된다니까요. 내일을 정하시면 돼요. 그러고 내일을 정하면 항상 내일이 되잖아요. 내일을 내가 정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앞으로 나아가는 사업자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했고요. 파마네스 강의에도 나오죠. 제 동생이에요. 저는 파마네스 강의를 제가 강의도 얘기했지만 전혀 몰라요. 파마네스 잘 모릅니다. 진짜로. 그래서 누가 뭐 물어볼까봐 겁나요. 왜냐하면 전문가 사장님들이 강의하시면 막 뭐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파마네스를 잘하게 된 데도 이유가 있어요. 물론 동생이 이렇게 변했죠. 동생이 너무나 아팠고 동생한테 제가 누스킨 파마네스를 전달했는데 먹지 않았어요. 2년 동안 먹지 않았고 동생이 이렇게 바뀌면서 제가 파마네스와 누스킨의 위대함을 다시 깨닫게 됐거든요. 너무 아팠던 친구고요. 지하철이 흔들리는 것 때문에 몸의 모든 세포가 아팠다고 얘기했어요.
그때 그렇게 아픈지 몰랐어요. 제가 중매를 섰거든요. 책임감이 없죠. 그냥 아픈지 몰랐어요. 어느 날 봤더니 곰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동생이 왜 아픈지 모르고 친정에서 만날 때마다 뒤에다 대고 막 뭐라고 했어요. 자기 관리를 안 한다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게 동생이 자기가 아프려고 한 게 아니었고요. 그냥 그 세포가 건강해지지 않으면서 면역력이 무너지면서 시스템이 망가지면서 그냥 이렇게 변했고 사실은 티알라이티 너무 잘하시지만 먹으면서 17kg 빠졌고요. 6개월 동안 하나도 변화가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 6개월 동안 아까 뭐 호정 반응, 정화 반응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정화 반응은 없었지만 6개월 동안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근데 먹게 했어요. 그러면서 6개월 이후부터 서서히 빠지고 지금은 정말 너무나 건강해졌거든요. 이런 이제 사례가 있었고 누스킨으로만 사업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조금 사업을 잘해보려고 하는 타이밍에 모닝스쿨에서 파마네스 강의를 해달라고 체험가사의 문자를 딱 주셨는데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네라고 했어요. 너무 웃기죠? 네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아봤어요. 도대체 그 추천하신 사장한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자기가 미팅할 때 분명히 누스킨 기초 강의라고 했는데 체험관 사장님이 잘못 들으신 거예요. 파마네스 기초 강의로 잘못 들어서 저한테 제목을 그렇게 주셨고 일주일 남았는데 제가 그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백성호 강의를 하게 됐어요. 그때 잘했어요.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했어요. 파마네스 한자도 모르는데 공부를 해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파마네스라는 게 너무 어렵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질러라는 말 아시죠? 선질러 후 수습. 일단 지르시고 그 다음에 수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발전이 있어요. 은행에서 그거를 준비해서 하는데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내 스스로 그냥 기가 막혔어요. 근데 하고 바로 그때 이후에 백삼호 강의에 서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야 너무 감사하구나. 내가 이 안에서도 내가 뭐 루비 가고 다이아 가고 막 이런 것들도 있지만 사실은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것들 있잖아요. 우리 그룹에서 내가 뭘 해야지? 라는 거. 우리 팀에서 뭐를 해야지? 내가 우리 스폰서 사장님과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럽 여행을 한 달 가야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고 싶은 거. 그런 게 중에 하나가 저는 그냥 우리 그룹을 위해서 백스모 강의를 다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정말 밑에 있었는데 우연치 않게 파마네스 강의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ARO 잘 하시나요? 아이고 ARO는 왜냐면 제가 지금 뉴스킨의 사업 상황이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사실은 급격히 변하고 있어요. 막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그룹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찾다 보니까 사실은 ARO밖에 답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무조건 사업자가 되시면 ARO 30건을 하는 거에 진짜 목숨을 걸고 해요. 왜 그러냐면 ARO가 늘어나니까 정말 빠르게 지분이 안정이 되고요. 저희 팀은 모두 일단 6개월 이전 사장님 빼고는 30건 이상이 다 되세요. 그래서 전원이 다 ARO 30건 이상에 도전을 해서 하는데 혹시 ARO 자산 가치가 한 건이 얼마 정도인지 아세요? 이제 머리를 잘 굴려서 대답을 빨리 해주세요. 내가 1억을 은행에다 넣어놓으면 얼마 이자가 나오죠? 10만원. 네, 10만원보다 적나요? 네. 그럼 계산이 안 맞는데 하여튼 20만원 준다고 해볼게요. 1억을 넣어놨는데 20만원을 준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10만원짜리 ARO를 걸면 캐시백 얼마 받아요? 네네네 맞아요. 좀 이제 틀리긴 한데 그러면 ARO 한 건당 그냥 2만원씩 받는다고 쳐볼게요. 네 2만원씩. 그러면 내가 ARO를 20건을 가지고 아니 10건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네 20만원 정도의 캐시백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ARO 한 건은 1000만원 이상의 자산 가치가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유스로 사업을 한다 그랬잖아요. 유스 정기 구매는 어때요? 1년이잖아요. 예, 정말 해피하거든요. 정말 저는 정기 구매를 모두 다 1일자로 맞춰놨어요. 근데 얼마 전에 들어갔더니 1일, 2일 너무 정기 구매가 많아서 3일부터 되더라고요, 이제는. 예, 지금 1일하고 2일 때는 정기 구매 날짜를 선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다 1일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1일 날, 첫날부터
사용하는 게 싫다고 하시는 분들만 이 일날 해놨어요. 그래서 그게 얼마나 나한테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냐면, 아, 누스킨이 쌓여가는 일이고 자산의 소득, 소비자 자산 소득이 일어난다는 거를 매일, 매월 첫째 날 나한테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소비자가 많이 안정이 됐고, 이 ARO에 대한 자산 가치를 아시고 정말 AR로 늘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쿠폰을 잘 안 써요. 네, 쿠폰을 쓰는 것보다는 ARO 쪽에 집중을 하고, 만약에 유스 스팬이 걸렸어. 그럼 유스 스팬 1년 AR로 걸잖아요. 근데 추가로 에스테라랑 칼슘을 드셔. 그러면 그거를 따로 ARO를 걸어요. 근데 이 파마네스는 두 가지를 건들지 않아요. 제품 변경을 안 해요, 저 같은 경우에. 예. 그거를 만약에 에스테라하고 칼슘을 정기 구매니까 이분이 누스킨 제품을 쓰려고 해. 근데 요거를 변경하는 순간 내가 금액이 커지면 파마네스를 빼요. 그래서 유스 걸어놓고 그 다음에 에스테라랑 칼슘 걸어놓은 거 건들지 않고 누스킨을 쓰면 새로 넣어요. 예. 그래서 누스킨은 여기서 바꾸라고. 그러니까 이분들이 이걸 바꾸는 걸 몰라요. 모르고 그냥 계속 매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는 뭐만 하면 돼요? 잘 먹게끔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밀리지 않게끔만 하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먹다 보면 좋아지잖아요. 무조건. 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ARO를 늘립니다. 계속 늘려요. 놀라운 사실은 투잡인데도 ARO 30건이 있는 사람은 3천 지불가 그냥 뜨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ARO는 정말 강력한 소비자 자산을 만드는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혼자 시작했고 제가 2명의 회원을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큰언니, 둘째언니. 큰언니는 병원에 계셨고 둘째언니 학교 선생님이었단 말이에요. 단합을 해서 소개시켜주지 말자. 이렇게 둘이서 단합을 합니다. 제 앞에서 해요. 약속을 하고 막 그래요. 그런데도 제가 지지 않죠. 네, 지면 끝나는 거예요. 내가 지면 내가 포기하면 끝나잖아요. 그래서 알았으니까 둘만 잘 써. 근데 결국은 얼굴이 바뀌어요. 우리 둘째 언니가 얼굴이 바뀌면서 옆반 학교 선생님이 소개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1000명의 회원이 만들어지는 데까지 한 3년 정도 걸렸거든요. 잘 보세요. 1000명의 회원이 나한테 있다고 상상 한번 해보실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냥 많이도 안 써. 10만 원씩만 매달 써. 그러면 얼마 매출이 일어나나요? 1000명이 10만 원씩만 쓰면 그죠? 1억이라는 매출이 일어나요. 그죠? 가게도 얻은 거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 엄마 아빠처럼 30년 동안 일을 해도 1000명 회원 안 남잖아요. 근데 내가 1000명의 회원만 만들 수 있으면 그러면 1억이라는 매출이 뜨고요. 그것도 10만 원씩 썼을 때 더 많이 쓰시는 분들도 많죠. 그런데 그 1억에서 그냥 5% 가져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쁘지 않죠. 진짜 괜찮죠. 그래서 상상을 했어요. 1000명의 회원을 만들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고 냅두면 그냥 확장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1000명의 회원을 만드는 거 도전해 보시면 좋겠어요. 저희 부모님이시고 80 중반 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이 너무 건강하신 게 감사하거든요. 행복하게 노후를 보내고 계신 게 너무 감사하고 그냥 돈이 있어서 감사해요. 파마넷을 너무 많이 잘 드실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가장 훌륭한 전략과 전술은 뭘까요? 네, 가장 훌륭한 전략과 전술이 있대요. 뭘까요? 궁금하죠? 네. 명확한 목표를 갖는 거래요. 내가 내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그 명확한 목표가 있다라면 사실은 내가 하는 게 그냥 전술이 돼요. 내가 나가서 하는 게 그냥 전술이 될 수밖에 없어.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필요한 일이 아니라는 거. 그리고 내 자신을 믿는 거. 내가 할 수 있다는 거 쉽지 않죠? 하지만 자꾸 믿는 것도 반복해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될 때까지 반복한다. 자, 하와이 가고 싶으시죠? 하와이 가실 거죠? 네, 저도 정말 하와이 가고 싶습니다. 이번에 정말 너무 가고 싶어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팀과 함께. 그래서 요거는 넘어갈게요. 자, 이제 파트너 사장님 요번에 새로 사업을 시작하셨는데 제가 선물로 드린 책에 나오는 얘기인데 저도 너무 이 내용이 좋아서 올려봤어요. 매일 탈진할 정도로 미래를 그리래요. 이게 꿈꾸는 다락방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탈진할 정도로 미래를 그려라. 그리고 노력보다 중요한 것은 꿈꾸는 능력이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꾸시길 바래요. 내가 원하는 거. 가짜 아니고 진짜로 내가 원하는 거 그런 거 꿈꾸시기 바라고요. 행복을 유지하는 건 사실은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내가 열정을 유지하는 거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사실은 행복을 유지하는 거예요. 행복을 유지한다는 건 내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행복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걸 버립니다. 매일 가져다 버리는 거를 반복하고 있어요. 클리어한 상태가 되면 사실은 굉장히 행복하거든요. 머릿속에 있는 거 버리고요. 가슴 속에 나쁜 거 정말 갖다가 자꾸 버려야 돼요. 자꾸 쓸어서 버리세요. 버리면 행복의 유지가 정말 잘 됩니다. 네. 요번에 브레이크론이 회장님의 이 PPT 컨벤션에서 나왔는데 행복해 보이시죠? 너무 행복해 보여요. 네, 그래서 이 사진 올려봤고요. 제가 이제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베토벤을 너무 좋아해요. 베토벤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거든요. 근데 베토벤의 아버지가 모차르트처럼 베토벤이 너무 훌륭한 음악가가 되기를 너무 간절히 바랐어요. 그래서 정말 4살, 5살짜리 베토벤을 방에다 가두고 문을 잠그고 피아노 연습을 시켜요. 근데 반복을 하다 보니까 피아니스트가 되고 음악가가 됐습니다. 정말. 그렇게 됐는데 베토벤한테 위기가 찾아오죠. 음악가인데 귀가 들리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귀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해요. 베토벤한테 지방에 내려가서 요양을 해라. 근데 더 이상 당신의 음악 활동을 멈추고 요양을 해라. 그렇게 베토벤은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 가서 요양을 하는데 너무나 자기 자신이 비참하고 너무나 참담한 그 마음을 담아서 유서를 써요. 유서를 쓰고 유서 봉투에 내가 죽은 후에, 그러니까 자살을 생각한 거죠. 유서를 쓰고 내가 죽은 후에 이거를 개봉을 하길 바란다는 그런 메시지를 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 이 하일리겐슈타트라는 곳에서 베토벤이 작곡한 곡들이에요. 귀가 점점 들리지 않고 자기가 너무나 참담하고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작곡된 곡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행복하고 심지어는 즐겁고 기쁘기까지 하다는 거예요. 너무 웃기죠. 유서를 썼을 만큼 그런 참담한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이 곡들이, 이건 지금 나오는 곡은 9개의 교향곡 중에서 6번째 전원 교향곡이거든요. 잠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행복해요. 행복하고 온화하고 평화롭고 그래서 결국은 이곳에 나와서 베토벤은 다시 귀는 완전히 들리지 않게 됐어요. 그리고 이곳에서 나와서 다시 자기가 정말 가슴속 깊이서부터 꿈꾸었던 것이 있거든요. 그게 정말 세기에 남을 만한 위대한 명작을 쓰고 싶었어요. 그게 베토벤 교향곡 중에서 마지막 교향곡, 합창 교향곡이에요. 여러분들이 들어보시면 다 아세요. 그래서 이 베토벤 교향곡 합창은 사실은 너무나 웅대하고 커서 거기 빈에 있는 오케스트라들이 연주를 할 수 없는 곡이었어요. 근데 베토벤은 자신이 있었어요. 들리지는 않지만 이 곡이 어떤 곡인지 이미 마음속에서 듣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강행군을 하고, 그리고 합창을 하는 합창 단원이 몇백 명이 뒤에 서 있어야 돼요. 근데 1시간 정도 오케스트라가 연주를 하고 그 뒤에 합창 단원이 들어오는데 그 합창 단원이 정자세로 1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되는 그런 연주였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반대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건 불가능하다. 근데 베토벤은 들리진 않았지만 알았어요. 이 곡이 명곡이라는 걸 알았고, 그 합창 교향곡을 시연을 하고 초연을 하고 3년 있다가 죽어요. 근데 놀라운 건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은 상태에서 11년 동안 작곡한 것이 그 합창 교향곡이에요. 뒤에 동영상 하나 보여드리고 마칠 건데요. 베토벤이 얼마나 귀가 들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뒤에 이제 영화예요. 영화에서 나온 장면인데 행복해하는지, 자기 자신의 소리를 듣고 자기 자신이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 그 느낌, 감동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틀어주실래요, 사장님? 사장님 이것 좀 틀어주시면. 네네. 영화에 나오는 거 지금 전혀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 이거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에서 제자가 대신 연주를 해줘요. 네. 너무 멋있죠. 너무 감동적이고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 자신의 소리의 길을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간절히 원하는 꿈을 집중해서 들으시고 반드시 2020년대는 여러분들 모두 원하시는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정말 폭발하는 POT 사장님들 되시길 바라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